장관님, 그 정성호 의원 면회 회유 의혹 관련해가지고요. 본인은 사적 대화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들어가니까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최 의원, 이제 좀 자중합시다. 일자 붙이세요. 최 의원, 예의를 지키세요. 최 의원. 용역 의원에 대한 예의. 내가 왜 지금 민자를 안 붙이냐면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보세요. 어디서 손가락질합니까? 속기록 보세요.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법사위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두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했던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얘기고요.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태 당대표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보다 스펙트럼이 오히려 넓어야 됩니다.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백반장, 오늘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 뭐 여야가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서로 상대편이 물타기에 나섰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문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오랫동안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한동훈 장관과 김진우 공수처장 등이 출석을 했잖아요. 네. 예상대로 여야의 충돌이 심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상임위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엔 본격적으로 법무부의 업무 보고도 시작됐는데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간의 충돌도 있었고 또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가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또 새로운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장외전도 뜨거웠죠. 장외에서도 역시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이어갔죠. 네, 오늘도 법사위 밖에서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곽상도, 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늘 반발하시잖아요, 이렇게 짧게 답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면요. 이제 당정일체론이라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어제 조익식 멘토가 설명을 했던 건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 방안에 대한 그런 좀 얘기도 나와서 당내에서 좀 논란이 뜨거운데 여권 내에서도 지금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가능한 이야기라면서 당정 일체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당정 분리란 말은 맞지 않다면서 집권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준석 개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거냐며 반발했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역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바라는 거 아니냐면서 속셈이 훤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는 저희가 주민과 또 정치 인사에 대해서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물어볼게요. 들어갑니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유정화 실장이 요즘 시작할 때 미리 준비를 다 끝내고 오는 모양이에요. 아, 네네. 늘 그래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전에는 뭐 계속 뭐 컴퓨터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보가 혹시 있을까 해서 그랬는데 좀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왜 비웃어요? 네. 네? 제가 아는 사실이랑 아까 조금 국장이 다른 나가라고 것 한 거 못 같은데요. 들으셨어요? 예. 사실이 일단, 달라요? 예,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 달라요? 좀 그런데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나가요. 예. 네. 자, 좋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는 뭡니까? 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지시로 제주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에 이어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공방도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우유체커입니다. 수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법사위의 기능, 역사적 진실, 심판론 확산, 고통 분담, 풀자 풀었다로 잡아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깨지지 않는 불문율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화력 높은 전쟁터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화력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죠. 오늘 회의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온 듯 보였습니다. 그 정성우 의원 면회 회유 의혹 관련해가지고요. 본인은 사적 대화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들어가니까요.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장관이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3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반발하시잖아요. 네, 오늘 더 그랬을 법도 합니다. 지금 들으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접견 소식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거기에 박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등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사위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정작 충돌한 지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해버린 여야 쟁점 법안들입니다. 먼저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김도 위원장이 다시 법사위 소위로 끌어내린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 이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닙니까?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기는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야의 본격적인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논리 다툼만 이뤄지면 좋았을 텐데 곧바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야 주포들이 모두 나서서 말이 뒤엉킬 정도였습니다. 최강욱 의원, 그만합시다. 최 의원. 내가 왜 지금 민자를 안 붙이냐면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보세요. 계속 위원장이라고 돼 있어요. 최강욱 의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 자,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 자격이 있나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 간 목소리가 높아지면 위원장이 중재를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김도 위원장 이렇게 직접 국민의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여기서 법사위의 캐스팅보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섰습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줬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간호법을 포함한 7개 관리법 그 복지위의 법안은 저희 소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퇴장하셨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2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아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자,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발언하는데 끼어드는 버릇은 기동민 간사님. 얘기를 못 듣는 버릇은 기동민 간사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조 의원은 또 다른 본회의 직회부 법안인 간호법을 문제 삼았는데요. 양국관리법은 법사위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던 법안까지 그냥 본회의로 올려버렸냐는 겁니다. 법안을 한 글자씩 꼼꼼히 뜯어보면서 혹여있을 위헌 가능성까지도 잡아내는 게 법사위의 기능이란 이야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법사위가 정치적인 힘의 과시 또는 정치적 역할로서의 법사위가 아니고 기능으로서의 법사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에 대한 존중,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169사 왔습니까?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수를 무시하십니까?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가 말도 안 되는 횡포로 보인다. 기동민 간사, 말씀 좀 가려서 하십시오. 횡포라니요. 지금 보면 조 의원과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계속 맞붙고 있죠. 지난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앙금도 작용한 것 같은데요. 당시 조 의원 특검에 반대하는 자신을 기 의원이 공개 압박하고 있다, 오만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 법사위는 현 정부 논란의 기관장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법무부 한동훈 장관, 감사원 최재해 원장, 그리고 공수처 김진욱 처장입니다. 그런데도 여야가 쉴 새 없이 싸우는 바람에 이들이 오전 내내 참전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 오른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소견 정도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수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겠다던 한동훈 장관 발언 속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23명이나 되는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 직접 기소한 거 3건, 그다음에 구속한 건 1건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정원을 늘려달라.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의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픽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종북이라는 단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이어 최고위원 경선에도 등장했습니다. 태영호 후보 때문입니다. 4.3 사건은 김일성 짓이다. 제주도에서 외치더니 어제 PK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와서 잘 압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좌우 무력 충돌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그들을 잘 더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북 좌파위에서 잘못 쓰여진 이 현대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쐐기를 박았는데요. 태 후보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 앞서 들으셨지만 북한에서 와서 잘 안답니다. 그런데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그때 태 후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꺼내들었다가 무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설의 중심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입니다. 4월 15일 날 군산기념궁전에 못 나왔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로 판단된다.
그래서인지 태 후보는 팩트라 주장하는 이번 주장에도 그렇게 따지면 3.1운동은 김일성이 했느냐 이런 조롱에 가까운 비판도 나왔는데요. 조롱만 하고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태 후보의 말 한마디에 가슴 아파하는 제주도민들이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고 민주당도 예고했던 대로 태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제주 4.3 망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제주 4.3을 폄훼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제주 4.3이 공상 폭동이었다는 색깔론에 70여 년을 피눈물로 살아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난해 당선인 시절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제주 민심 1년도 안 돼서 태 후보가 다 등을 돌리게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전당대회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하면서 내년 제주도 출신 의원 만들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옹호 발언 역시 핵심은 비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을 향한 색깔론이라는 비판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과는 태 후보 대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했습니다. 아마 북에서 이것을 뭐 김일성의 무슨 혁혁한 공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역사가들, 우리 역사가들한테 맡기고 태영호 의원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교육받은 것을 갖고 사죄한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그 짧은 불과 그 5분간의 연설 중에 1분도 할애하지 못한 그런 연설 시간이에요. 그것을 갖고 이렇게 색깔론으로 이제 끌어가지 말자. 네, 다음 픽은 심판론 확산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다행히도 기적은 끊일 듯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형제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19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들 형제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구조될 거란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20년 장기 집권 뒤에 다음 대선까지도 노리고 있죠.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 dünyanın hangi ülkesinde yaşanırsa yaşansın görülebilecek aksaklıklar elbette bizde de yaşandı. Ama milletimizin şundan şüphesi olmasın. Devletimiz bakanlıklarıyla, kurumlarıyla, belediyeleriyle, sivil toplumuyla, uluslararası yardım kuruluşuyla velhasıl tüm imkanlarıyla deprem bölgesine bir an önce ulaşmak ve çalışmalara başlamak için canla başla mücadele etmiştir. 네, 다른 나라들도 이랬을 거다.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해도 대통령으로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죠. 심판론이 점점 힘을 얻자 에르도안 대통령 아예 5월 14일로 예고된 선거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고통 분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3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과점 사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통신과 금융을 콕 집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신 요금 구간의 세분화와 함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또 금융과 관련해서도 5대 은행 말고도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상반기에는 주요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풀자 풀었답니다. 우리가 풀자 중국도 풀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유행으로 중단됐던 단기 비자 발급 얘기인데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8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일 먼저 재개했죠. 여기에 따른 호응 조치로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가 진행 중이죠. 오전에는 주로 이제
그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놓고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고 아까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김남국 이렇게 부른 다음에 좀 일정 시간을 두고 의원을 붙이는 이제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법무부의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그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좀 일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서면 조사를 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출석 요구는 안 했는데 소환 협의는 했었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고요. 지난 정부에서의 수사 내용 또 이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결과를 다 감안해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한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또 윤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쪽에서 여야 양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둘 다 판결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겠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었고요. 자, 어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용전 부원장 또 정진상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면담을 했잖아요. 뭐 여러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워낙 발언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속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장외에서도 또 많은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 장관이 아까 유체코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 판결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을 놓고서는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미 검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항소를 한 뒤에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유죄를 내는데 힘쓰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 말고 김준우 공수처장도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도 있었는데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을 또 제기를 했잖아요. 김준우 공수처장이 여기에 답변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김준우 처장이 공수처가 이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수사 대상이 장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라서 수사도 어렵고 유죄를 받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공수처 검사 23명이 전부 다 수사를 전담한 검사가 아니라면서 이 공수처 근무 환경을 검찰과 비교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검사들한테 그 적은 인원 갖고 어려운 환경에서 날밤새서 일해라. 휴일 반납하고 일해라. 몸이 아파서 수술 받는데 수술 안 받고 그냥 일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사건들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또 대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준욱 처장이 시무식 때 찬송가를 불렀다는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직접 본인이 사과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네, 오늘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김 처장한테 좀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과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부분은 시무식 때 부른 주 선한 능력으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찬송가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적처럼 종교 편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종교적으로 보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 당시 불교계에서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사과드렸다면서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차례 아니에요? 유정아 씨? 아니구나. 주민이구나. 미안해요. 맨날 유 실장이 다음 차례라 가지고 네, 안 나가고 있길래. 늘 준비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본회의 직회부 놓고 여야 격돌, 법사위의 기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도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안 후보 측은 당협위원장들이 연설회 입장권을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에게만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관련 논란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연설회 읽어주는 남자로 찾아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 이어서 어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연일남이 꼽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네, 치고 받기입니다. 오늘 제가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김기현 후보 어제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던 이 조경태 의원과 손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조 의원, 이 부산 4구 의리 지역구죠. 일부러 이 부산에서 열리는 연설의 일정에 맞춰 연대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 김장연대와 김나연대에 이어 이번엔 김조연대까지 결성한 김 후보, 이 개인 플레이보다 팀 플레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 당이 당내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소수당입니다. 우리 당은 개인 플레이에서 못 이깁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김 후보가 개인 플레이를 경계한 이유,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 때문일 텐데요.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대표 힘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당대표, 이런 당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다는 당대표, 이 김 후보를 겨냥한 말이었죠. 김 후보는 지금은 홀로 서기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맞받아친 셈인데요. 안 후보는 이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습니다. 이 팀플레이라고 해봤자 친윤계의 끼리끼리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본 걸까요? 김 후보가 친윤계에 얹혀가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자기 비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비전 하나 없이 어딘가 기대고 얹혀가려는 후보가 어떻게 총선 승리 이끌 수 있겠습니까? 홀로 서기를 못하는 당대표란 비판의 연장선이죠. 이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윤계의 수렴청정을 받게 될 것이란 의미로 읽히는데요. 안 후보는 이 김조연대도 평가절하했습니다. 당대표의 그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한 표라도 내년 총선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가? 누가 한 사람이라도 총선에서 더 당선시킬 수 있는가? 그것 말고 뭐 비윤이라든지 친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쓸데없는 겁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야말로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정치는 1인의 맨파워에 기대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를 원맨 플레이로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정당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인 것이고 정치는 무리들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당의 대표는 당 대표가 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줏대를 세워드리고 당원의 줏대를 세워드리는 자리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 골라받기입니다. 네, 합동연설에 출입증 배포를 놓고 잡음이 일었죠. 이 안철수 캠프는 출입증 배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당 선관위에 항의했는데요. 이 연설의 입장권이 후보별이 아니라 이 당원 협의회별로 배분된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안 후보 캠프는 당협위원장들이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에게 입장권을 몰아줬다고 봤는데요. 이 김 후보의 조직력이 강하다 보니 다른 후보 지지자들은 입장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 합동연설회가 김 후보의 세를 과시하는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조직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머지 세 후보의 지지자들이 연설회에 입장하지 못해 반발하는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 객석을 채운 상당수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었는데요. 티켓을 내리시고 구호를 이제 멈춰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 후보의 연설이 시작될 때 현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김 후보를 응원하는 피켓으로 메워졌죠. 다음으로 김기현 당대표 후보자의 홍보 영상을 보시고 정견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불경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김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은 썰물 빠지듯 곳곳이 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의 홍보 영상을 보시고 정견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후보자님들은 단상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용인 4인방을 응원하기 위해 온 이 이준석 전 대표도 현장 관계자들과 입장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직접 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 선관위는 이 안철수 캠프의 반발에 따라서 클린 경선 소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하이라이트 살펴볼까요? 네, 금기 깨기인데요. 거꾸로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인사들을 간신배로 지칭했던 것입니다. 친 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 이 야유 속에서도 윤핵관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금기어로 지정했던 바 있죠.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And his name was. We do not speak his name. 하지만 천 후보가 이에 맞서 공개적으로 금기를 깬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용산에서 평가하는 공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위나 명단과 많이 달랐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경원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최소한 대통령의 적이라거나 탄핵의 선봉에 설 거라는 모함을 받지는 않아야 할 정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천 후보는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이 조선시대 무신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윤핵관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불화가 있었던 원균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윤두수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윤핵관의 손에서 지켜내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조선수군이 다시 원균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들이 천하람과 함께 해주십시오. 천 후보는 이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도 희망이 없다고 봤는데요. 이 자신이 윤핵관의 권력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어필했습니다. 윤핵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수많은 후보들은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선거복을 입고 선거를 뛰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총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모두 까기입니다. 우리 천하람 후보 내가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동안 뭘 했냐? 아직은 당대표 아니에요. 또 우리 안철수 후보 훌륭하시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하고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당대표 때 아니다. 또 우리 김기현 후보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황교안 후보의 전략, 다른 세 후보 모두 까기인데요. 자신 말고는 당대표감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붉은색 목도리를 두르고 단상에 선 황 후보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했는데요. 세 사람에게 없는 세 가지 경험, 자신은 해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난 해봤어.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나 해봤어. 선당 후사를 위해서 험지에 출마 해봤습니까? 난 해봤어. 저는 해봤습니다. 자, 어제 열린 이 부울경 합동연설의 주요 장면 짧고 굵게 정리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다른 소식은 이 조익신 멘토가 잠시 후 이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 합동연설의 한 줄 요약, 치고받고 골라받고 금기 깨고 모두 까고. 네, 자 박마커가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 당권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른 뉴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당시 이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군이 그동안 쭉 조사를 해왔고 당시 이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군인들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했는데 대부분 구두 서면 경고에 그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비태세 검열실은요. 죄송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워요? 전비태세 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의 작전의 검열 결과에 따라서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련 지연, 또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서 장성급과 영관급 등 모두 10여 명에 대해서 구두, 서면 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등 장군 6명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하기로 했고요.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재를 했고요. 조만간 징계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당시 이제 무인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잖아요.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낮은 수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죠. 그중 한 대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이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이 됐었지만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합참은 이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는데요. 지난달 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경로를 했었지만 이후 여권에선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되면은 이 김정은만 좋은 일이라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습니다. 또 이 소형 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렵고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 등도 이러한 징계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군 관계자는 삼척항이 뚫렸을 때는 작전도 못했는데 합참의장에게 구두 경고로 끝났다면서 솜방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반면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 6명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미리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네, 정 의원분들이 이제 유 실장을 많이 놀리고 있네요. 네, 숙지 때문에 더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준비돼 있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뭐 더듬을 수 있죠. 이게 거짓 사과가 더 클 수 있는데 이게. 거짓 사과 아닙니다, 진심. 아니 이게 이제 군 용어라서 조금 어려워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뉴스로는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하경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떤 혐의예요? 네, 검찰은 정치인의 주변인들이 이 한국 복합물류 임원으로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이와 관련해 오늘 이하경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A씨와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인 B씨가 이 한국 복합물류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특정
특정 인물들을 고문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던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은 군포시가 지역구인 이 의원도 취업 청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한국복합물류터미널이 위치한 지역인데요. 검찰은 한국복합물류 이전 등의 지역 현안이 청탁의 빌미가 된 것으로 의심하는 눈치입니다. 군포시에서는 교통체증과 분진 등의 문제 때문에 이 한국복합물류를 이전하거나 확장하지 말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 전 시장은 터미널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한국복합물류 이전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한국복합물류 측이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이들의 취업 청탁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복합물류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게 이 의원뿐만이 아니죠. 네, 여기 이제 한국 복합물류 취업 특혜 논란이 이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관련해서 먼저 불거졌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총장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고문직에 취업한 뒤에 별다른 업무 없이 1억여 원의 임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 행정관 등을 지냈던 C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하경 의원 등에 대한 의혹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 두 사건은 직접적인 그 관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합동연설회 양강신경전, 천하람은 윤핵관, 황교안은 모두 까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 피곤하시죠? 이럴 때 음식만 잘 먹어도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달걀과 바나나, 아몬드, 녹색잎 채소 같은 음식들인데요. 섬유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피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건강식도 잘 챙겨 드시고 남은 이틀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태영호 4.3 김일성 지시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GKDA님, 그럼 태영호는 북한의 역사 교육을 신뢰하는 거겠네. 그럼 남한이 먼저 6.25를 일으켰다는 것도 믿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GHOS님, 남한에서 태영호보다 북한 정권 실체를 더 잘 아는 사람 몇이나 있나? 왜 비전문가가 전문가 보고 모른다고 비난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심호영님, 4.3 사건을 제대로 아는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좀 제대로 알고 가세요라고 하셨고요. 죽정님, 태영호는 4.3 때 태어나기나 했나? 당신이 북한에서 배운 공부 남한에서는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시간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정 의원분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당정 일체론이 화두로 떠올랐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당대표에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드는 거냐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관련 논란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요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이죠.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지지율 추이, 김기현 후보는 상승, 안철수 후보는 하락, 그리고 천하람 후보의 약진으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또다시 출렁일 듯 싶은데요. 정치권의 관심은 안 후보의 입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친윤과 반윤 사이에 낀 신세, 바로 안 후보죠. 정치적 스탠스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나랑 친한 척하지 마라, 나를 비판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이제 우물우물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하람 때리려고 그랬더니 천하람을 때리면 결선에서 자기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역시 결선 투표 진출이 목표인 천하람 후보, 안 후보를 넘어서야 합니다.
애매모호함을 공략하겠다 천명을 했습니다. 이대로 애매모호한 스탠스만 계속 유지하시다가는 제가 안철수 후보 추월해서 실버 크로스 만들어내는 게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다. 저는 앞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양쪽 다 못 때리고 어버버버 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안철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안자랄 아닙니까? 이미 TV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칠 덫도 공개를 했는데요. 결국 안 후보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천 후보 측은 예상 답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승인 안 해주는 나중에는 쪽팔려서 발언했을 때 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되고 그다음에 MBC도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안 후보 측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점잖게 다독였는데요. 과거 이야기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다 보니까 바이든이나 날림이냐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천하람 후보에게. 그것은 제가 정치 선배로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묻지 마. 다만 질문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놔야겠죠. 공개 시험지에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후보 측에서도 미리 답변은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답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비장의 무기니까. 비장의 무기입니까? 아껴두겠지만은. 안 후보 측도 친윤과 반윤 사이에 낀 상황이 답답하긴 한가 봅니다. 윤한연대가 깨지며 제3지대로 몰리게 됐죠. 그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내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안 후보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듯합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안락사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본인과 가족들이 동일하지 않고 쉽게 죽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진복 수석이 엄청난 얘기했어요. 협박이에요. 협박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후보가 정확하게 자기 입장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하냐. 일시적인 작전이죠. 그래도 많은 또 당원들은 그 후보가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비판하고 하는 거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저도 그것은 우리가 수위 조절하는 게 맞겠다 생각. 이 수위 조절, 천하람 후보는 안 후보가 결국 격까지만 훑고 있다면서 꼬집었죠. 지금이라도 함께 개혁 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윤핵관 문제가 사실 핵심인데 그걸 못 건드리면서 개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냥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AI 챗 GPT라든지 뭐 이런 약간 뭐 화려해 보이지만 별로 우리 당의 지금 직접적인 문제거나 과제는 아닌 격까지만 훑게 되는 것이거든요. 개혁 경쟁이라 이 역시 덫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반윤의 선명성, 천 후보를 넘긴 어렵겠죠. 자칫 표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의 선택, 결국은 양비론인 듯한데요. 친윤이든 반윤이든 어느 한쪽이 당권을 잡았다간 총선은 망한다는 겁니다. 윤핵관하고 이준석 전 당대표 그늘에 있는 천하람 후보처럼 친윤 대 반윤 이거 가지고 만약에 전대를 치르고 또 그 결과 또 친윤 후보나 또 천하람 후보 같은 반윤의 그런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해보세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설 자리가 있을까요? 안 후보의 전략 과연 먹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주류인 정통적 당원과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입당한 신규 당원. 이 양 집단의 싸움에서 안 후보가 자신만의 공간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안 후보 측이 우려한 친윤 대 반윤의 싸움. 윤핵관 대 이준석의 혈전은 벌써 시작이 됐죠. 윤핵관 측은 강아지 공격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뭐 공천 줄 세우기를 한다는 둥 이렇게 계속해서 공천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무슨 공천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그대로 강아지 반사에 나섰죠. 여기에 공천 걱정은 본인이라 하라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도 노원병입니다. 노원병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천 이꼴 당선이 아닌 곳이에요. 천하람 후보한테
너 순천 공천 안 주겠다 협박하는 거는 약간 웃긴 거예요. 대통령에 가까운 윤핵관들이 공천 내륙 뽑기, 낙하산 공천하면은요. 지금 충성 경쟁하고 내가 친윤 입세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공천 파동 나거든요. 친윤계에선 이 전 대표를 연탄가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바퀴벌레로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가 있으면 우리 모 시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나죠. 숨어 있다가 제가 연탄가스 싹 피우니까 그 오만 바퀴벌레들 못 참고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봅니다. 이 바퀴벌레란 표현 좀 과하다 싶었던 걸까요? 다른 말로 친윤 호소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진짜 친윤들은 조용하다면서 호소인들이 시끄럽다 일치 몰랐습니다. 튀어나오는 그 분들도 보면은 김정재, 유상범 이런 분 튀어나오면은요. 이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개혁 성향의 당원들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말 많이 하는 거 보셨나요? 뭐 필요할 때 하시죠.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호소인류가 제일 밉상입니다 보면은. 왜냐면 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호소를 해야 되니까. 김기현 후보를 향한 공세 역시 친윤 호소인들의 발언으로 고스란히 되받았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전공이 서울대 출신인데도 이분 전공이 그 연대 같아요, 연대. 김기현 후보께서는 연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신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김기현 후보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김장연대, 김나연대, 김조연대. 본인의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지 이 연대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대가 아닙니다. 명분 있는 연대가 아니에요. 그냥 김기현 후보가 주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을 좀 압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김 후보가 내보인 비전이 있긴 하죠. 바로 긴밀한 당정 관계입니다. 최근엔 당정 일체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여권에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명예 당대표론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 명예 방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1호 당원이긴 하세요. 당비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당정을 분리하자. 사실 대놓고 주장한 당권 주자는 없죠. 그나마 원류를 찾자면 이 발언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명예 당대표론까지 꺼내든 친윤계 무슨 생각인 걸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천하람 후보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당 우리 또 그러면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당정 일체론이 나왔고 또 이제 오늘은 명예 당대표 추대론까지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조멘토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뭐 다양한 목소리 좀 나오곤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좀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명예 당대표 얘기는 처음 듣는다라면서도 당과 대통령실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관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긴장 관계만 유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준석계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바라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논란이 상당히 번지니까 친윤계에서 수습에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명예 당대표 추대론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다시 이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이 명예대표 이야기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당정 분리론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요. 명예대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끌어들이지 말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관련해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기현 후보도 관련해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당정은 당헌하고 상관없이 운명 공동체로 같이 책임지고 같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직책 여부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명예대표 추대론, 사실 이제 뿌리를 찾아보자면은 김기현 후보가 애초에 말했던 당정일체론에서 논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기현 후보는 본인이 당정일체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김기현 후보가 직접 당정일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 역시 김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당정일체라고는 용어를 쓴 적이 없고요. 당정은 부부관계와 같은 것이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부부관계,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건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이 떠오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전당대회 현장, 그 연설의 현장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친윤계 쪽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또 공세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고 이 전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약간 시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록을 좀 자주 차용해서 사용 중인데요. 이 천하람 후보를 응원하면서 이제 SNS에 천찍 땡땡 이런 홍보 문구라든가 바퀴벌레라는 표현도 홍 시장이 원조이기도 하죠.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이 정치적 스탠다드 기준이라고 밝히면서 차기 총선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슬쩍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일에 스탠다드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당에서 양산인가 거기 창녕인가 공천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했죠. 이 열받으면 대구 출마가 수성가 가지고는 돼버렸잖아요. 돼버렸죠, 무소속으로. 그리고 복당했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명분만 있으면은 그건 알아서 국민들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정일체 넘어 명예 당대표 천하람 용산 출장소 만들 거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로 청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정 실장 등을 접견해서 회유했다는 의혹도 현재 불거진 상태죠.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일부러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고 보고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조멘토가 복국장의 빨간 의자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저는 조멘토 자리를 노리면 되는 건가 싶은데요. 네, 호시탐탐 복국장의 이 빨간 의자를 노렸던 조익신 멘토. 복국장이 현재 권력인 거는 분명한데요. 조멘토가 미래 권력인지 아니면 미래 권력이 누가 될지 이건 좀 살펴봐야겠죠. 이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신경전, 정치권에서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정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최근 바로 이 말 때문에 시끄러웠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차마 입에 올릴 수 있지 않은 그런 가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상태라면 이렇게 부끄러운 당대표 원하십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미래 권력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요.
구속 중인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만나서 했다는 바로 이 말 때문인데요. 신문 너 다 보고 있지 않냐? 신문 다 보고 있다. 굉장히 지금 봐라.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푹 쉬고 어쨌든 무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일단 나와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제 말을 했다. 이렇게 정 의원이 인정을 한 건데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인 정 전 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 전 실장을 회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발언입니다. 해명 기자회견을 연 정 의원은 아차했다는 생각은 들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회유가 아니었다. 위로와 격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들 눈이 있어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면회를 안 간다고 해서 제가 의리상, 인정상 가서 덕담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 의원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죠.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조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억해갖고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변호인보다 더 피고인이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 잘해라. 네, 정 의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뿐 아니고요.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장소 접견 방식, 이제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의리냐 회유냐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 의원은 문제는 공무상 취득한 정보, 사적 대화를 유출한 검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정 의원의 적법한 접견을 언론에 유출한 검찰 수사라인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네. 이게 뭐가 특별한 거죠? 아니 더 중요한 건 거기서 그 발언한 게 왜 그게 그 국민의힘을 통해서 왔는지 네. 이거 저는 수사해야 된다. 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말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요. 친명계 좌장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찾아가서 범죄의 재구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숨기고 있는 대장동 일당을 만나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이르면 내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을 해야지 이 영장 실질 심사가 가능하죠. 국민의힘은 정성호 의원의 말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만 내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영장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렇게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 때문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3번이나 소환에 당당히 응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권 유력 후보를 지냈고 원내 일당의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라도 합니까?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흔히 거론이 됩니다. 이 대표도 직접 도망갈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될까요?
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라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런 JT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정회에 다녀갔던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 전략위원회가 지도부에 보고한 대응 문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면 당론 채택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고 있는 비명계에서는 당연히 이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친명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론으로 특정 표결을 강제를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당론으로 이걸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려 부담이 된다. 의총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토론을 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찬성을 할 때 이제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데 일부에서 이제 반대하는 일부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또 바깥으로는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결과 알 수가 없습니다. 비명계 일부 의원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민주당 169석 그리고 민주당 성향 의원 6석을 더해서 175표 중에서 25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3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난주에 이원욱,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났다고 합니다.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취지죠. 이 대표는 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명계를 뜻하는 멸칭이죠. 수박이라는 단어, 우리 안에서는 그런 말 좀 안 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찝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지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상처받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극렬하게 이렇게 막 단단하게 뭉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돼 있다니까요. 네, 역시 야당인 정의당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이 대표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체포동의안이 오면 찬성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의석 115석이죠. 정의당은 6석인데 이 둘을 합치면 체포동의안 찬성 121표의 고정표가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했던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정의당이 또 기존의 어떤 원칙을 좀 선회해야 할 이유까지는 없다. 네, 이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요.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 호랑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연일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김건희 특검 이미 대통령실과 야당의 정쟁의 소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연이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네, 국회 역시 이 문제로 시끄럽죠. 현직 대통령 영부인의 수사 문제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주식 거래를 했으니 주가 조작을 한 피의자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이 이용됐으니 당신도 공범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세 차례 검찰에 소환되고 보니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것마저 놓아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당입니다. 대통령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시던가요? 대한민국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국민의힘 또 비판하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셨고요. 오늘 검찰에서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이 있을 거다 이런 예고 기사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이번 주 내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듯 비명계와 1대1 만남 체포동의안 표 단속 나섰나? 자, 류 실장이 아까 시작할 때 빨간 의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빨간 의자를 조익신 멘토에게 양도할 지금 예정이고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좀 이틀간 좀 쉴까 좀 이제 계획을 잡았고요. 조익신 멘토 좀 많이 도와줘요. 네, 조 멘토로 정하신 겁니까? 다른 왜요? 사람이 할 가능성은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네. 빨간색은 요 전 의자. 네. 네. 좀 평소에 잘 안 보는군요. 아유. 네. 자, 좋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류정화 실장이 오늘 이제 이화영 전 그 부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맞죠? 네. 그 검찰 조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출석 요구서엔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도 낸 적이 있는데 오늘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된 취지는 아시겠지만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 속여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이 쌍방울그룹 자체 필요에 의한 거냐 아니면 김 전 회장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이거나 경기도가 내야 할 비용을 대신 내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냐 하는 점인데요. 오늘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대질 신문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 이 변호인은 대질 신문은 검찰이 예고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니만큼 대질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밝혔는데요.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의지를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생사람 잡는 스토킹이다.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혼란시키는 소모적인 정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의 억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검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는 이제 내일과 모레 자리를 비울 예정이고요. 조익신 멘토가 뭐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유한울 책과 그 다음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유정화 실장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좀 이렇게 관리를 해요. 아, 네, 제가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실장이 오늘만은 좀 자제하고 집에 갔으면 하는 그런. 아, 그래요? 네. 전 늘 집에 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새벽. 네, 좋아요. 자,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